비혼주의자들도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알면 상대가 나와 얼마나 잘 맞고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인지 단번에 알게 되고, 이걸 모르면 결혼해도 쉽게 이혼하게 됩니다. 상대가 나와 결혼할 사람인지 아닌지 쉽게 파악하는 방법, 결혼 전에 꼭 확인하세요. 그것은 바로 결혼 가치관입니다. 결혼 가치관이란 상대방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애할 때 꼭 확인해 봐야 되고, 당신의 가치관이 연애의 끝은 결혼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꼭 무조건 상대의 결혼 가치관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결혼 가치관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권, 두 번째 분담권, 세 번째 시댁 친정권, 네 번째 양육권, 다섯 번째 생활권. 이 5가지는 만나면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길게 만나면서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동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쉽게 알 수 있지만, 동거를 하지 않고 연애만 한다면 대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알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경제권. 경제권 가치관은 돈은 누가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내가 관리하냐, 남편이 관리하냐, 혹은 서로 생활비 통장을 만들고 각자 관리하냐, 이것을 중요하게 정해야 되고 상대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통 여자들은 경제권을 자기가 관리하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많고, 혹은 경제권을 넘겨주기 싫어하는 남자도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 통장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번 돈은 네가 쓰고 내가 번 돈은 내가 쓰자 주의입니다. 즉 생활비 통장에다가 돈을 넣는 비율을 정해놓고 거기서 함께 쓰고 나머지는 각자 쓰는 것이죠. 약간 정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가치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 경제권 가치관은 어떤지 당신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당신이 돈을 관리하고 싶은데 상대는 각자 돈을 관리하길 원한다면 당연히 안 맞겠죠? 당신이 양보를 하던가 상대가 양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양보가 잘 안 돼서 파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너무 계산적으로 50대 50 하려고 해서 파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은 사실 희생과 양보를 해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각자 관리하자라는 게 잘 맞아 떨어진다든지, 혹은 한쪽으로 몰아주자라는 의견이 합이 잘 맞으면 더없이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담권. 이것도 결혼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집안일의 분담에 관한 가치관입니다. 집안일을 나만 하나, 혹은 상대가 집안일을 너무 안 하면 또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분리수거, 쓰레기 버리는 것, 청소하는 것, 설거지, 빨래 등등 집안일에 대해 서로 개념이 맞지 않는다면 많이 지칠 것입니다. 특히 한 사람만 혼자 다 한다면 본인 스스로 가정부 취급당한다고 생각해서 상대에 대한 분노가 더 생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상대가 집안일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혹은 집안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면 집안일을 한다고 해놓고서는 집안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 집에 가보거나 동거를 한 3개월만 해도 상대가 집안일을 잘 하는지 혹은 하지 않고 게으른지 단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집안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분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결혼 전에 간단하게라도 대화를 통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시댁 친정권. 이게 가장 민감한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결혼하면 효자가 된다 하죠. 또한 여자들이 시댁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여기거나 시댁과의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한 서로의 부모님에게 용돈을 얼마 드리고 얼마나 챙겨줘야 할지 생각이 달라서 정말 많이 싸웁니다. 서로의 부모님을 서로 챙기지 않아서 싸우고, 또 너무 챙겨드려서 싸우기도 합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서로의 부모님을 잘 챙기길 바라나, 여자는 부모님에게 적당히 눈치껏 챙겨드리면 된다는 주의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또한 얼마나 서로의 부모님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과 태도를 가지는지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결혼했는데 제 와이프가 저희 부모님을 챙기지 않고 저희 부모님을 나몰라라 하고 싸가지 없게 군다면 함께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도 남편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잘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댁과 친정에 대해 얼마나 서로 생각하는지 가치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C월드 문제 때문에 여자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민감한 문제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서로 대화를 참 많이 해야 합니다. 결국 결혼을 하면 시댁 눈치를 봐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은 부부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가 친인척도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문제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번째, 양육권. 아이를 언제 낳고 싶은지, 얼마나 낳고 싶은지, 아이를 키운다면 어떻게 키울 것인지, 사교육을 중요하게 여길지, 혹은 아이를 어떻게 훈육할 것인지 교육에 대한 가치관도 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늘 학원을 보내고 공부벌레로 만들지, 아니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프리하게 해줄지, 이것 역시 대화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하는데 뭐 이것까지 얘기하나 싶겠지만 그래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해야 트러블도 적고 아이의 교육관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 쌓입니다. 마지막, 5번째, 생활권. 생활권은 서로에 대한 생활습관, 패턴, 가치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늦잠은 자는지, 코는 고는지, 이는 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서로 생활 패턴이 많이 다르고 극명한 차이가 난다면 서로 마주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이해하고 넘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연애할 때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나, 상대방의 생활 패턴을 확인하지 않고 결혼하다가 낭패보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그냥 확인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결혼 가치관을 확인하는 것은 상대에게 if 기법을 통해 질문을 하면 됩니다. if 기법은 만약에 뭐뭐 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하고 싶냐? 라는 가치관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니 상대는 부담을 가지지 않고 그냥 상대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질문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결혼하면 경제권은 어떻게 하고 싶어?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 언제 낳고 몇 명 낳고 싶어? 만약 우리가 결혼한다면 시부모님이나 우리 부모님은 용돈 어느 정도로 챙겨드릴까? 만약에 내가 코를 너무 골아서 각방 써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 코 고는 거 이해할 수 있어? 잠귀가 밝은 편이야? 집 비밀번호는 우리 부모님께 알려줘도 돼? 이런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정도를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항상 100%이지 않습니다. 생각은 늘 바뀝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한 명 낳자고 해도 막상 결혼하면 아이를 낳지 말자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내뱉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 말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가치관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미래이고 자신만의 신념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부정적인 답변이 오거나 당신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답변이라면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고, 상대와 나와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부정적인 답변이라면 이런 거죠. 난 아이를 안 낳고 싶어. 우리 서로 부모님은 챙기지 말자 등등. 당신의 생각과 벗어나는 답변이라면 좀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부정적인 답변이 서로 마음에 맞는다면 부정적인 답변은 아니겠죠. 서로 아이를 낳지 않고 딩크족으로 사는 것이 서로의 목표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더없이 잘 맞는 부부입니다. 결혼 가치관은 상대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본인의 가치관이 설득이 되고 서로 결혼 가치관이 잘 조율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결혼을 해야겠다는 다짐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종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손해보지 않는 연애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추운 남자였습니다.